40여 킬로미터의 긴 해안선을 가진 기장군. 그 길에는 9개의 크고 작은 포구가 있습니다. 그중 한 곳, 항리에는 붕장어 미끼 준비가 한창입니다. 항리는 기장에서도 붕장어를 가장 많이 잡습니다. 많게는 무려 2,000kg의 미끼가 조업 한 번만에 다 사용될 정도죠. 모래하고 소금하고 고기에다가 묻혀갖고요. 그래, 이야 네. 간도 되고요. 고기에 간도 되고요. 상하지도 않고요. 최고의 어획량은 항리에 넘겨줬지만 80년대까지만 해도 칠암은 부산에서 붕장어를 가장 많이 잡는 마을이었습니다. 붕장어가 너무 많아 말려서까지 먹던 게 이제는 마을 사람들의 주 수입원이 됐죠. 구이용은 한낮에 못 말리면 되고 조림용은 하루 말라야 되고 구이용은 물만 빠지면 되거든. 이 맛이 입에 이으면 그냥 착착 감친다. 봄볕에 꾸덕해진 붕장어는 살이 더 찰진데요. 말린 붕장어로 만든 산적은 칠암마을 사람들의 특별식입니다. 사람 손이 좀 작은 상적이 문제가 없다. 서리 놓고 나면 상에 내놓은 게. 조상님 상에도 놓지만은 먹는 우리가 산 사람도 이거 작은 상적에 손이 제일 먼저 간다고. 붕장어 산적은 간장과 참기름만으로 맛을 냅니다.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이다 보니 붉은 양념은 쓰지 않죠. 밑간이 살에 푹 배일 정도로 서너 시간 졸여내면 산적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손 였다가 안 비킬 정도로 이러면 동작도 그 당시는 하루에 막 20상자씩 30kg 되는 거로 막 째째 그때 흔해. 그래. 지금 없어가 못 째고. 가장 대중적인 붕장어 요리는 회로 즐기는 겁니다. 지금이야 기계를 쓰지만 옛날에는 광목으로 물기를 짜냈습니다. 붕장어 회의 맛을 제대로 느끼려면 뽀송뽀송해질 정도로 물기를 꼭 짜내야 합니다. 우리에겐 안하고회로 더 알려진 붕장어회. 오독오독 씹히는 맛이 그만이죠. 붕장어는 바다 어디에서나 잡힙니다. 작은 배는 부산 인근 바다에서 67명의 선원이 타는 큰 배는 먼 바다로 나가 조업을 하죠. 그래도 명당은 있습니다. 92에 5회부. 92에 5회부 안하고가 육질이 왜 무르고 맛이 있냐면은 그 바다 수면 밑에 뻘이 상당히 물러요. 물러. 육질 같으면은 논에도 미꾸라지가 많이 있는 논이 있고 미꾸라지 없는 논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현상이라. 이곳에서는 낚시바늘이 달린 주낙으로 붕장어를 잡습니다. 통발 작업보다 일손이 많이 가지만 그만큼 잡을 때 상처가 덜해 상품 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주먹만한 돌멩이도 낚싯줄과 함께 바다로 들이옵니다. 이쪽에 슈터라고 보면 돼. 그러면 이거 바늘이 저기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수심 다 땅에 진면 저질. 이거 지금 수심이 지금 86m네. 경상도 바다 도처에 있지만 뱀을 닮은 모양 때문에 예전에는 먹기를 꺼리던 생선이 장어였습니다. 그러다 조선 말기 궁핍을 견디기 위해 경상도 사람들이 장어를 요리해 먹기 시작했고 한국 전쟁이 끝난 뒤 각지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바다고기는 요 점이 있고
민물장어는 잠이 없어. 꼼장어하고는 어떻게 틀려요? 꼼장어는 완전 질이 틀리지. 어떻게 틀려요? 새끼? 꼼장어는 질이 많이 나고, 예. 질이 많이 나고, 이거 눈도 잘 안 보이고, 예. 그 꼼장어하고는 100% 틀려. 장어와 닮아 장어 취급을 받는 놈이 먹장어입니다. 먹장어는 턱과 뼈가 없는 원시 어류입니다. 뱀장어는 민물장어를 말하죠. 이 바닷가니까 예. 이 배에서는 예. 이 모두제비, 이게 모두제비라. 만선은 아니지만 사고 없이 바다가 내어준 걸 얻었습니다. 무사히 마치가 이거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회를 좀 크게 쳐서 먹는 걸 모두제비라고 부릅니다. 쫀득한 식감을 즐기는 방법이죠. 크고 굵은 붕장어를 얻기 위해 큰 배들은 대마도 인근까지 조업을 나섭니다. 옛날에 그 아버지가 배를 하실 때 선원이 워낙 귀하니까 잠깐 습하러 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럼 그때 요리도 많이 배우셨겠네. 다듬는 거라든지. 그쪽 뭐 이제 그때는 뭐 알아서 그 한 게 아니고 그 어르신들이 그때 아버님하고 같이 배 탔을 때 이제 시키는 대로 옛날 방식대로 시키는 대로 그대로 그냥 하는 거죠. 한 번 조업을 나서면 일주일은 배에서 지내야 하는 터라 선원들의 끼니를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밥을 만드는 어부를 화장이라고 부르는데 화장을 거쳐야만 선원이 되고 선장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걸 나름대로 제가 두루치기를 한번 해가지고 한번 먹어보려고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재료를 한꺼번에 넣고 볶는 걸 두루치기라고 하죠. 이 댁에서는 두루치기에 붕장어와 먹장어, 말미잘까지 넣습니다. 말미잘은 처음엔 부드럽다가 계속 씹으면 꼬들꼬들한 식감을 주는데요. 붕장어와 맛이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붕장어를 회로 먹을 땐 피를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피 속에 독성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식구들끼리만 먹던 비장의 음식도 만들어집니다. 매콤달콤 고소한 붕장어 물회입니다. 집에 있는 날보다 바다에 있던 날이 많다 보니 가족 간의 정이 예전만큼은 아니랍니다. 바다 조업이 바쁘다 보니까 뭐 얼굴 볼 시간도 별로 없고 항상 뭐 내가 출항할 때면 자고 있고 입항해서 자고 있고 해서 익숙하지 못한 좀 서먹서먹한 관계도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가까이 다가가는 의미에서 제가 바다에서 이 생선을 만지다 보니까 이걸 한번 만들어줘 보니까 맛있게 잘 먹더라고.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한번 해줍니다. 딸도 언젠간 알게 될 겁니다. 지금 입에 들어가는 음식은 붕장어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요.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기억하겠죠. 따뜻하고 행복했던 어느 봄날의 밥상을 말입니다. 맵고 짜고 쓴 인생 속에서 진국을 찾아내는 건 우리 몫일 겁니다. 그 여정 속에서 쉼표 하나 찍어주는 맛. 부산엔 쉼을 주는 맛이 있습니다.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뛰는 이곳, 지리산입니다. 따뜻한 햇살과 함께 지리산이 가장 빛나는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산꾼들에게도 지리산은 쉽게 제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곡소리 난다. 여기 이제 바위 밑에서 부터 위에 또 저쪽에 보면은 저게 다 뭐예요? 서기버섯입니다. 서기버섯이죠? 아, 이게 바위에 이렇게 붙어서 자라는 거예요? 네. 바위에 붙어가지고 높은 산 바위에 붙어 자라는 서기버섯은 찾기도 어렵지만 찾는다 해도
채취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밧줄을 몸에 메고 바위를 타고 내려가야 합니다. 저절로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갑니다. 줄 하나에 몸을 맡긴 채 위험을 무릅써야만 얻을 수 있는 귀한 녀석. 이게 평소에 말라 있어가지고 그냥 손을 갖다 대면 다 부서지거든요. 네, 10년에 1cm 크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년에? 네, 큰 것들은 꽤 된 거네요. 그죠. 이 정도 되는 큰 것들만 네, 한 5cm 되니까 뭐 한 2, 30년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바위에 움튼 생명과 함께 귀하고 귀하다는 자연산 표고버섯도 발견합니다. 오호, 이거 우리 엄니 갖다 줘야 되지. 야, 오늘 횡재했네, 시아나. 봄에 이 표고버섯 발견하는 게 좀 나 같은 경우도 산에 갈 때마다 다른 경우가 없고 10번 가면 한 번 이 볼까 말까 하는 거지. 쉴 수 있는 장소는 미리 봐두곤 합니다. 이 약수도 그중 하나입니다. 1년 내내 마르지도 넘치지도 않는 그야말로 깊은 산속 옹달샘입니다. 아, 한숨 약수라고. 한숨이 나와서 여기까지 오느라고 힘들어가지고 한숨이 나와서 한숨 약수라고 써붙였는지 모르지만 이 약수터가 엄청 시원한 물이 나옵니다. 네, 여기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데네요. 그렇죠. 난데없는 종소리가 지리산을 깨웁니다. 자, 이제 일어나. 종소리에 나타난 녀석들, 산에 방목해둔 흑염소입니다. 밥 먹자. 지리산에 지천으로 널린 게 흑염소 먹이. 자연의 품에 흑염소를 맡긴 셈입니다. 저 근데 사방에 풀 때도 먹다가 와가지고 이제 부르면 와서 이제 먹이기도 먹고 이제 저 주인한테 눈도장도 짓고 그래야 또 나도 이제 그 인원 점검을 또 저 마리수 점검을 또 하죠. 예. 많이 막 굉장히 진하죠. 흑염소를 키우다 보니 특별한 음식도 해 먹습니다. 염소 껍질입니다. 먹을 게 귀했던 옛날 염소 고기를 팔고 남은 껍질을 조리해 먹던 게 지금은 별미가 됐습니다. 매콤하게 양념을 한 다음 구워 먹는데요. 쫄깃하면서도 고소한 게 돼지 껍질 구이와 맛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흑염소 고기는 살짝 소금 간을 한 뒤 파를 듬뿍 얹어 구워 먹습니다. 양념이 적당하게 소금하고 뭐 여러 가지 게 안 들어가고 딱 이렇게 한 게네 이게 더 맛있어요. 원래요? 예, 원래 그래요. 원래 염소는 이렇게 그래 갖고 먹으면 맛있어요. 담백한 고기 맛에 파의 알싸한 향이 배어들어 입안에서 부드럽게 감겨듭니다. 한잔 물 뜨겠다. 염소 뼈에 엄나무와 각종 약초를 넣고 푹 고아주면 뽀얀 국물이 우러나옵니다. 소뼈와는 풍미가 조금 다른 구수하면서도 진한 맛의 뼈국입니다. 지리산이 품어 키운 밥상, 쌉싸름한 맛을 뒤따르는 감칠맛이 우리네 삶 같습니다. 쏟아지는 빗소리가 지리산을 깨웁니다. 지리산은 넓다는 단어가 아주 잘 어울리는 산이죠. 품이 넓은 지리산에는 숱한 생명들이 깃들어 삽니다. 빗소리가 그치자 골짜기마다 물소리가 진동을 합니다. 계곡 근처에 사는 사람들도 덩달아 들썩들썩합니다. 세차에 끼면 피렘가 땀 거푼다고 지뢰를 땀 거푸고 날라뿌려.
물이 불면 고기가 잘 잡힌다며 마을 어르신들이 대나무 낚싯대를 들고 나섰습니다. 지리산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선물이죠. 지리산 계곡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피라미와 갈견이랍니다. 둘이 워낙 비슷해 전문가가 아니면 구분하기가 어렵다는군요. 낮에는 피리, 밤에는 메기. 메기요? 산에 메기가 산메기가 있어요? 지리산에 사는 물고기는 약 40여 종. 그중 상류 계곡 맑은 물에서 볼 수 있는 녀석이 산메기랍니다. 지리산에서 잡히는 민물고기 중 최고로 손꼽히는 게 산메기입니다. 요게 우리 마을 산메기입니다. 산메기요? 예, 산메기. 일반 그 메기하고는 조금 그 틀리고 또 어떻게 보면 맛도 틀려요. 틀리고 이게 크는 것도 일반 메기들 크잖아요. 요것은 이 정도면 거의 다 아주 큰 겁니다 이게. 본래 이름은 미육이라고 하죠. 밤새 잡았더니 제법 양이 많습니다. 산메기는 구워 먹는 게 제일 맛있답니다. 그런데 낚싯대도 대나무, 불쏘시개도 대나무입니다. 주변에 대나무가 흔하다 보니 여러모로 요긴하게 쓰인다는데요. 생대나무는 잘라서 석쇠 대신 쓰신답니다. 생대이기 때문에 일로 안 타지. 대나무다 보면 대나무에서 이 대나무 향이 올라오거든요. 그래가지고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소주 한잔 하고 이거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은은한 대나무 향이 깃든 쫄깃한 산메기 구이를 앞에 두고 술 한 잔 어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술도 평범치 않습니다. 지난 가을에 담가두었던 국화주입니다. 산메기를 안주로 두었으니 술도 이 정도는 돼야겠죠. 맛이 어떠세요? 옛날 맛이 지금 양만. 옛날 맛이요? 이번엔 높은 바위로 오릅니다. 큰 소나무 한 그루가 여기에 있네요. 이맘때면 꼭 따놓는 게 있습니다. 효소도 담그고 술도 담그는 만능 제주꾼. 이거요? 네. 솔순입니다. 솔순? 네. 오늘은 송순으로 식초를 담글 생각입니다. 송순과 솔잎을 함께 넣고 발효가 잘 되도록 설탕물을 부어주는데요. 이렇게 1년 정도 지나면 송순 식초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얼핏 봐서는 식초인지 잘 모르겠죠. 이 하얀 막이 발효를 시켜주는 초산균이 붙어서 하는 초막인데요. 이걸 걷어내면 안에 식초가 들어있습니다. 막을 걷어내고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식초를 해도 그렇게 생겨요. 막 형성이 감식초도 마찬가지고. 초파리가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네, 그게 처음에 깜짝 놀라셨겠어요. 좀 초파리 보고. 이렇게 봐도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음식은 맛있어요. 확실히 맛있어요. 근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는. 처음에는. 부패 된 줄 알고. 근데 네, 맛있어요. 확실히 맛있어요. 은은한 솔향을 느낄 수 있고 맛이 순해서 음료처럼 마시기도 한다는군요. 산메기로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음식을 만듭니다. 우선 뼈까지 물러지도록 푹 삶습니다. 산메기는 비린 맛이 거의 없고 담백하기 때문에 국물 요리를 만들 때 제격이라는데요. 진하게 우러난 국물을 채로 살만 걸러냅니다. 이대로 죽을 끓이는데 소금도 넣지 않습니다. 산메기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대신 양념장을 따로 만듭니다. 표고버섯을 잘게 다지고 간장만 부어 만든 순한 양념장입니다. 저희 어르신이 또 이제 이도 안 좋으시다 그러고
죽은 드시기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겸해서 드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표고버섯에는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성분이 들어있다죠. 담백하고 부드러운 산메기 죽은 먹기에 편해 좋고 표고가 이를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니 어르신들을 위한 보양식으로는 딱 제격인 것 같습니다. 어르신 죽 맛 어떠세요? 어죽. 먹을만 하구만. 먹을만해. 저는 복 받은 사람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이런 좋은 지리산 엄마 품처럼 좋은 지리산 사람이 나를 품어준 거. 예, 그리고 이런 환경 모든 거 좋은 사람 만나고 할 수 있는 거 내가 진짜 동시처럼 살고 싶었거든요. 생각이. 근데 그거 거의 좋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모두를 품어 안고 지리산의 시간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어리석은 사람도 지리산에선 지혜를 얻는다죠. 하늘이 허락한 그대로 거스름 없이 자연의 시간을 사는 것. 사람도 밥상도 그렇게 지리산이 되어 삽니다. 자다가도 일어나 바다로 가고 싶은 곳. 시인 백석이 감탄한 아름다운 바다를 가진 통영입니다. 볼락은 겨울에서 봄이 한껏 피기 전 요맘때가 제철입니다. 끝물에 이른 볼락을 잡기 위해 배들은 일찍 항구를 나섭니다. 먹새우 미끼. 볼락어가 이 새우를 아주 좋아합니다. 살아서 움직이지요. 볼락은 돌틈에서 살기 때문에 주로 낚시로 잡는데요. 물이 지어 사는 습성 때문에 볼락 낚싯줄에는 10여 개의 바늘이 한꺼번에 매달려 있습니다. 드디어 볼락이 얼굴을 드러냅니다. 두 녀석이 걸려들었네요. 어른 손바닥 정도의 그리 크지 않은 몸집이지만 눈만은 동전만 하죠. 이번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온다 찌어 온다 저 가만히 놔둬 진짜 가만히 온다 잘 떨어져. 낚싯대에 바늘이 많이 달려 있다 보니 때로는 볼락이 줄줄이 걸려들기도 하는데요. 볼락이 끝도 없이 올라옵니다. 이야, 몇 마리 물린 거예요? 둘, 셋, 여섯, 여덟, 10마리. 빨래가 열렸다, 이거 봐요. 와, 이게 벌레기가 안 물다가도 물 때가 딱 맞으면 이게 전부 다 물리는 거예요. 이재미를 하는 거예요. 전두를 아까 기다렸다가 벌레기 낚을 때 이재미를 하는 거라고. 감나무에 감이 주름지에 매달린 것 같이 바다에 벌레가 열렸다 그 말이에요. 예. 이야, 어디 열렸어.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듯 낚싯대에 기분 좋게 볼락이 열렸습니다. 이게 바로 낚시의 맛이겠죠. 통영 사람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생선을 물으면 열이면 아홉, 볼락을 꼽죠. 하도 먹어본 사람들은 맛이 있어서 백날 일대 사람들은 볼락이를 참 좋아합니다. 워낙 지역에서 인기가 많아 어물전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통영 사람들은 귀하게 얻은 볼락으로 다양한 요리를 해먹었는데요. 통영에서 뱃길로 40분 남짓 가야 하는 사량도는 특히 볼락 요리가 발달한 곳입니다.
볼락을 아무리 좋아한다 해도 가격이 만만치 않은 녀석이라 자주 먹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볼락이 또 우리 요 섬에 산다고 다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잡는 사람들은니까 볼락이 좀 귀해. 사가 연락하면 좀 힘들다. 비싸서 많이 안 나고 그래서. 통영 사람들은 볼락을 넣은 김치를 담가 먹습니다. 김장을 하듯 포깃째 양념을 버무리고 배춧잎 사이사이에 손질한 볼락을 통째로 넣습니다. 옛날에 묵기 살고 배고픈 시대는 밥을 갖다 놔놓고 손을 갖고 이래 갖고 막 찢으면서 볼락이를 찢으면서 그래 막 먹어줬지. 그래 하면 대시 끊게나 이제 입 째갖고 니도 한 조각 내도 한 조각 니도 한 조각 내도 한 조각이 그래 먹다니까. 볼락은 작은 걸 이용하는데요. 젓갈 대신 넣어 맛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김치에 넣는 작은 볼락을 젓볼락이라고도 부른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볼락 음식은 젓갈입니다. 통영에서는 볼락 젓갈을 최고로 치지요. 볼락에 소금을 넣고 약 5개월 정도 놔두면 볼락이 적당히 삭는데 이때 냉장고에 보관해 두면 1년 내내 훌륭한 반찬이 됩니다. 이거 담아서 이 아들 집에도 보내고 딸내 집에도 보내고 또 친정 엄마도 주고 막 갈라먹기도 그렇지. 그렇게 하고 살지. 볼락 젓갈은 밥상에 올릴 때 그때그때 꺼내 지느러미를 손질하고 양념을 넣어 무칩니다. 오늘은 남은 김치 양념을 사용하는데요. 된장에 버무려도 궁합이 잘 맞습니다. 이거 여름 되면 찬밥 많잖아. 찬밥 많으면 찬밥 위에 막 더 걸치 써져 먹고 그래. 여름 되면 막 이 배추 이런 것도 많고 시금치도 많고 봄 이때 되면 시금치 놓잖아. 그럼 그런 거 하고 싸가 먹고. 다른 젓갈보다 볼락 젓갈이 더 맛있거든. 통영에서는 곰삭은 볼락 젓갈이 최고의 밥도둑입니다. 달빛 교교한 밤, 통영 앞바다가 밝아집니다. 바다를 가득 메운 빛처럼 봄철 볼락으로 입안을 그윽하게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